충성! 안녕하십니까. 0814의 이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무형 견적 어떤 걸 사야 되냐는 얘기죠. 일단 저는 상중하로 나오고 싶어요. 상중하로. 전에 하나은행 HTS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코어 6개 이상 써있죠. 그래서 무조건 코어 6개 이상을 쓰는 걸로 하여서 견적을 내볼 생각이고요. 요즘 뭐예요? 볼 것도 없어요. 하번 견적 보시면 돼요. 하번 견적. 하라고 하면은 좀 미니멈이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인텔사의 셀러론과 펜티엄이 좀 더 저렴하나 코어가 6개가 안 되죠. 코어 수 6개를 했을 때 낮은 가격순 정렬했을 때 나오는 게 중고 빼고 내장 그래픽 있는 건 4650G부터예요. 라데온 그래픽 7이 들어갑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4K 2개를 지원하죠. 쿨러 굳이 안 넣습니다. AMD의 정품 쿨러는 인텔의 그것보다 약간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460G 정도 쓸 때는 굳이 소음에 많이 민감하신 게 아니시면은 순정 쿨러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메인보드서부터는 조금 중요해요. 메인보드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확장성, 두 번째가 내장 그래픽 모니터 포트겠죠. 근데 AMD에서는 HDMI 2개, 뭐 DP 2개 이렇게 출력되는 건 없어요. 그래픽 출력 DP, HDMI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낮은 가격순 하게 되면은 A520, 뭐 A520 MT 바이오스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AMD로 봐야겠죠. 아수스 프라임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NVMe가 하나예요.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만 좀 더 상위 칩셋이 있는 에즈락 B550M 팬텀 게이밍 4를 추천드려요. 되게 많이 추천해드리는 보드 중에 하나인데 포트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NVMe가 2개 들어갑니다. 모니터 출력 포트가 HDMI랑 DP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고요. 메모리, 특히 DDR4 메모리는 지금까지 DDR4 출시 이래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16기가 2개를 넣을게요. 지금 16기가가 DDR4 가격이 무너져가지고 41,0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그것도 다나와 카드가 기준이니까 실제로 단품 구매를 한다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자, 이거 2개. 그래픽카드 넘어가고 SSD가 상식을 초월하겠어요. 지금 전 이 2개를 주로 파는데 지금 랭킹이 총 3개가 있죠.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M2 NVMe 1테라, SK 하이닉스 P31 M2 NVMe 1테라, 삼성전자 PM9A1 M2 NVMe 병행 수입 1테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 차이가 있냐? 속도 차이. 혼자 3규격, 얘는 4규격, 4규격. 얘네 둘이 거의 동급 보시면 돼요. 얘는 뭐라 써 있어요? 병행 수입 써 있죠. 병행 수입 업체에 따라 가지고 AS가 1년 내지 2년도 갈리고 이거 2개는 5년입니다. 그래서 사무형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NVMe 성능이 중요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성, AS 기간 같은 걸 신경 써가지고 P31로 가되 PM9A1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1테라가 부담스러우면 500개 가셔도 됩니다. 케이스! 사실 이 본체가 65W 정도밖에 안 돼요. 메인보드 같은 거라던가 메모리라던가 SSD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력 소비가 적기 때문에 쿨링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좀 저렴한 것 중에서는 가성비.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밋밋하고 평범한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높이 간다고 하면은 크리스탈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것도 제가 많이 판매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F9 크리스탈 이렇게 생겼고요. 밋밋하게 생겼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고 큰 쿨러가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싫어. 그 상위급 모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추천드릴 때 항상 똑같아요. ID 방식, 롤렉스 방식이 아닐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4핀짜리 구형 ID인 게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가에다가 보통 RPM 조절이 안 돼요. 이게 RPM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끝나면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긴 팬들은 공진음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베어링이 있으면은 축이 금방 틀어져서 딱딱딱딱딱딱딱 한 소리가 나요. 여러분 사무용 PC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팬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게 들어간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어도 좀 수준이 있는 거. 안텍 팬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보게 되면 이건 전면 C타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거, 이 메인보드 같은 게 저렴해가지고 전면 C타입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메인보드에서 못 써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3개 중에 중간값인 크리스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블랙 파워는 굉장히 고민 많이 되는데 마이크로닉스 500W 넣으셔도 되고요. 53,000 정도 하는데 저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파워를 갖다가 엄청 좋은 걸 쓸 필요는 없고 사람은 에코백스 500W인데 이 정도만 써도 꽤 괜찮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이게 좀 더 비싸다 느껴지시면은 메인보드를 주시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메모리를 갖다 총 16기가로 가시거나 SSD 같은 경우에 500으로 가시게 되면 총 금액이 4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이것보다 이하면 하나은행, 진짜 저 하나은행이 진짜 별 감정 없어요. 하나은행에서 얘기하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쓰기에 권장사양이 미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용 PC를 사신다는 핑계로 영상 감상용 PC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부하 직원
퇴근도 못하게 하고 빌려온 노트북입니다. 옛날에 이게 좌절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어요. 내 컴퓨터에 어떤 영상을 띄웠을 때 그게 버벅거리냐 안 버벅거리냐가 컴퓨터 매니아들 사이에 화두였던 게 있었어요. 현실의 좌절 영상은 뭐냐? 바로 8K G캠.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신 내장 그래픽이나 아니면 RTX 3000번대 이상을 쓰고 있지 않으시면은 이 영상을 제대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싱크가 전혀 안 밀리죠. 여러분들 PC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 이거 재생할 때 그래서 뭘 쓰냐? 이 CPU i5 12500H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12400원이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모바일 버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 속도가 굉장히 낮죠. 2.5기가죠. 근데 속도는 실제로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냐? 이게 내장 그래픽에서 비디오 디코드를 겁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가속은 더 이상 CPU로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요구 연산량이 많아가지고. 그럼 뭘로 하냐? 내장 낸 그래픽으로 합니다. 즉 영상 감상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의 내장 그래픽입니다. AMD는 실제로 이게 잘 구동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그 영상에 8K 코덱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내장 그래픽이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걸 예시로 봤을 때 당연히 여러분 PC도 이게 되는 게 좋겠죠. 이게 되는 PC 중에서 6코어 이상인 거 12400입니다 12400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벌크와 벌크가 아닌 것에 가격 차이가 좀 나가는 그런 CPU죠. 12400이 제일 심합니다. 12400 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포장판과 뭐가 다르냐? AS를 한국 대리점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구입처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RMA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AS 기간은 동일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3년씩으로 AS 기간은 서로 동일합니다. 예산을 좀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렴하게 벌크를 넣어볼게요. 인텔의 큰 단점이 뭐냐? 정품 쿨러가 좋지 않다. 동급 AMD에 비해서 조금 발열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결국에는 쿨러 넣어야겠죠. 딥쿨 AG400을 넣습니다. 이걸 왜 넣냐? 120mm 타워형 쿨러 중에서 저렴한 축에 속하면서도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 선정이 좀 어려워요. 상급과 하급을 명확하게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4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 인텔은 이것저것 좀 기능장을 원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보드는 메모리 슬롯이 2개밖에 안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서 그냥 제일 저렴한 거 1700이겠죠? 1700이 낮은 가격순에 메모리의 성능은 사무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보드를 아무거나 선정을 해줍시다. DP 포트랑 HDMI 포트가 있는 거면 좋겠어요. 제일 저렴한 게 DND컴 벌크 제품이고 이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니까 DDR4니까 16기가 2개를 넣고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 SSD 같은 경우에는 1테라를 쿨하게 넣어줍시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탈, 파워도 똑같이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텔의 미니멈. 이게 아니고서는 다시 한번 본 거지만 6코어 CPU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미니멈이라고 했냐? 인텔에서는 메인보드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와요. 뭐에 좋냐? 트레이딩에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가 나와요. 760의 MSI 보드 중에서 760MA 와이파이 DDR4라는 보드가 나와요. 이전까지 이런 구성이 많이 없었어요. HDMI 2개에다가 DP 포트 2개예요. 4K 모니터를 갖다가 4개 연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구성은 없었다 보시면 돼요. 메인보드들 중에서. AMD는 실제로 아직도 이런 구성이 없어요. 약간 차별할 수도 있어요. 차트를 띄워둔다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종결자의 역할을 합니다. 많이 추천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를 쓰시는 분들께서 4K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꼭 그래픽카드를 사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추천한 대로 많이 판매는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용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차후 모니터를 늘릴 걸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이 보드를 살 것 같아요. 나는 4K 모니터의 마스터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총 7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무용다운 가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웃룩, 웹서핑 뭐가 제일 빨랐습니까? 13600K도 빠르고요. 웹 테스트 했을 때 상당히 빠른 모습 보여주고 7700도 빠른 모습 보여주고요. 근데 i3 13600K 같은 경우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43만 원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공랭 쿨러로 갔을 때 부하가 걸렸을 때 온도가 90도가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썩 유쾌한 온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8코어 CPU, 즉 약간 미래지향적인 코어가 많은 7700 CPU고요. 7700의 장점, 코어 수가 많은데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65W밖에 안 먹는 것 중에서는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갔을 때 AG400도 괜찮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AMD 같은 경우 메인보드가 워낙 비싸가지고 AM5 특히 많이 비싸죠. AM5로 갔을 때 A620이 좀 강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A620으로 갔을 때 이 중에서 TDP 120W까지 풀려있는 보드가 에즈락의 프로 RS
제품이고요. 프로 RS로 갔을 때 그리고 메모리를 갖다가 2개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일단 마이크론 거 넣어볼게요. 16기가 2개짜리. 이렇게 되면은 그래픽카드 안 들어가고요. 왜냐면 AMD 7000번대 프로세서는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습니다. SSD 1테라. 케이스. 이 메인보드가 좀 고가다 보니까 잡기능 중에 하나 넣어줍니다. 전면 USB-C 타입을 연결할 수가 있는 포트를 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안택 걸 넣을 수가 있겠죠. 넣게 되면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전면 USB-C 포트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급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이크로닉스급 넣어줍시다. 그러니까 넣었을 때 98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사무 종결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쿨하게 인텔 i7을 추천드렸었는데 최근 좀 발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금 인텔사의 CPU를 고급 사무용 추천하기가 약간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사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0만 원에서 최고 10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넣은 거예요. 사무라고 하면은 더 많은 종류의 주변기 같은 요소들이 중요해요. 사무를 할 때 많이 쓰는 키보드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쓰시죠. 레노버에서 나온 트랙포인트 2 키보드고요.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걸 움직여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키보드를 쓸 때 손에 동선이 적어가지고 좀 더 피로감이 덜한 장점이 있어요. 10만 원. 이 마우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에고노믹 마우스입니다. 블루투스 지원이 되고요. 최대 3개 기기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주변 기기 쓰기 좋고요.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표면이라던가 좋지 않은 컨디션에 마우스패드를 써도 잘 인식을 하고요. 무엇보다 살짝 꺾여 있어가지고 그립감이 좋습니다. 4만 원. 모니터 4K 모니터 32인치 리퍼비시로 구매해가지고 40 주고 샀어요. 삼성전자에서 비슷한 급의 니트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해상도의 모니터는 30만 원대 후반 정도 합니다. 의자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케아에서 나온 마크스펠이라는 의자입니다. 20만 원 정도 하는데 전 좀 할인해서 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무는 PC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사무는 입력기기의 싸움이고 얼마나 많이 앉아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주변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본체는 이 정도 투자만 하더라도 거의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이거 넣었을 때 만약에 내가 게임하고 싶어, 그럼 그냥 그래픽카드 넣으면 돼요. 견적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아껴가지고 제발 꽤 괜찮은 주변 기기를 구매하셔라. 그 이상 가도 뭐다? 그렇게까지 성능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견적을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사무용 PC를 고를 때 꽤 괜찮은 스탠다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08년생 이승규였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사무 환경에서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